자산 가치가 상승한 이러한 투자 자산, 부동산, 주식, 심지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요. 향후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데 양도세가 걱정된다면 CRT 설립을 통한 강력한 절세 효과를 고려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2025년 12월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는 강력한 절세 방안으로서 이 프라빗 파운데이션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자선기관을 활용한 두 번째 이야기 절세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이 프라빗 파운데이션이 아니고요. CRT라고 하는 자선기관 트러스트입니다. 누가 이걸 활용하느냐? 대체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요.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와 같이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서 이걸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가 걱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분들 여럿 계실 겁니다. 매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매각으로 인해 얻게 되는 차익의 규모가 크면 이제 매각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걱정이 또 높아지는 거죠. 또 심지어는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요. 미국에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때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많은 분들께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CRT, Charitable Remainder Trust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 텐데요. 이게 사실 여러 차례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연말을 맞아서요. 질문 많이 들어오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2025년 세계의 자산 흐름이 다시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 강한 달러, 그리고 글로벌 자본의 회귀, 그 중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산 방향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미국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닙니다. 절세, 상속, 이민, 그리고 노후까지 모든 자산의 축이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업 세제와 투자 규제가 대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본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요. 미국 내 자산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큰손 투자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내 개인 투자자, 은퇴자, 그리고 역이민자에게도 세금, 송금, 증여 상속 구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산 관리의 본질은 소득을 지키고 세금을 줄이며 자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미국 세법과 제도를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같은 금액의 자산이라도 어떤 구조로 보유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2배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자산 구조를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물려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시앤컴퍼니는 지난 20여 년간 한미 양국의 세법, 이민법, 투자 제도를 통합한 크로스보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단순한 회계나 세무가 아니라 법률, 세무, 회계, 자산관리까지 한 구조 안에서 설계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내 수천 건의 절세 플래닝, EB5 투자 이민 구조 설계, 그리고 미국 내 신탁, 트러스트와 은퇴 계좌 전략까지 이 모든 노하우가 제시앤컴퍼니의 현장에 축적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실제 사례와 구조를 부산에서 직접 공유하려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한국에서 미국 진출이나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주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왜 지금 미국인가? 글로벌 자산이 미국으로 몰리는 이유를, 그리고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 EB5 투자 이민, 단순 이민이 아니라요. 자산 관리의 전략으로서 접근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도 활용 가능한 미국 절세 투자 플래닝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이미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신 분 또는 역이민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한 맞춤 강연입니다. 핵심 주제는요. 한국 거주 영주권, 시민권자의 세금 신고와 해외계좌 보고, 은퇴를 위한 미국 절세 투자 구조, 그리고 역이민과 엑시텍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2025년 이후로는 미국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자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국과 미국을 잇는 진짜 자산관리 전략을 부산 세미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 일요일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들어가면서요. 앞서 프라빗 파운데이션에서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 소득세에 대한 얘기 해보려는 거예요. 소득세를 줄인다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1040이라고 하는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보면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이러저러한 순소득이에요. 비즈니스 소득도 있겠고요. 또는 내 임대소득도 있죠.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 급여소득, 사업소득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40에 나오는 순소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 스탠다드 디덕션과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인데, 스탠다드 디덕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제외하고요.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이 스탠다드보다 높으면 아이템아이즈를 쓰는 거니,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의 내용물 또는 금액을 높이는 것이 절세에 있어서의 노력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에 들어가는 항목들, 항목별 공제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 여기 나오는 것들, 의료비였어요. 그다지 큰 혜택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몰기지 이자, 이것도요, 내 집에서 나오는 어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이자니까요.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주정부에 내는 세금, 또한 이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이지만 이것 역시도 작년까지 10,000불이었었고요. 그리고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40,000불로 늘었지만 어찌됐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뭐였냐? 바로 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달러 투 달러로 내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설명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선단체를 활용한 기부금 공제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우리가 교회, 학교 이런 곳에 우리가 기부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겠죠. 근데 이게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어쨌든 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이 자선기관 기부금 공제일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나 또는 나의 가족의 어떤 자선단체, 패밀리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거기로 자산을 옮김으로써 도네이션 디덕션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운영함으로써 자선의 목적 달성함과 동시에 레거시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세 번째 Charitable Remainder Trust입니다. 이거 역시도 자선기관 공제의 성격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이건 정확하게는 자선과 신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Charitable Remainder Trust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먼저 트러스트가 뭔지 알아야겠죠. 트러스트가 뭐죠? 트러스트는 하나의 어떤 사적인 계약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설립자로서 트러스트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거기에 내 자산을 옮기고요. 설립자로서 자산을 옮기고 이 자산을 운영해주는 어떤 운영진, 트러스티라고 했죠. 운영자를 고용해서 운영자는 이걸 잘 굴리고요. 남는 이 혜택을 최종 수혜자인 베네피셔리에게 넘기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게 결국 그랜토라고 하는 설립자, 그리고 운영진에 해당이 되는 트러스티, 운영자, 그리고 수혜자에 해당이 되는 베네피셔리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Charitable Trust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트러스트를 세워서 나의 자산을 옮기고요. 이걸 잘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아생전에는 또는 어떤 특정한 기간 20년 이내에 어떤 픽스드 텀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금액 또는 자산 규모의 일정한 퍼센트만큼을 나에게 배당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거나 또는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남는 트러스트 내의 자산을 자선기관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라는 거죠. 이걸 스플릿 인트레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컴 인트레스트와 그 다음에 얼티밋 베네피셔리에게 제공하는 이 이후의 인트레스트가 있으니 이걸 스플릿 인트레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라이프타임 동안에 가져가거나 또는 일정 기간에 대해 가져가거나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존재로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의 최종적인 어떤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최종 베네피셔리가 자선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트러스트 자체가 면세기관, 자선기관의 성격을 얻게 된다는 그런 특성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활용되는지를 한번 단계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탁을 설립하고요, 트러스트를 설립하고요, 해당 신탁과 수익자의 혜택을 결정하는 것이겠죠. 신탁을 직접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자, 베네피셔리의 경우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플릿 인트레스트이다. 인컴 인트레스트와 리메인더 인트레스트를 나뉘는데 내가 결국 인컴 인트레스트를 가져가는 베네피셔리로서 일정 기간 동안 10년 또는 20년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의 라이프타임 동안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확정된 금액 또는 확정된 퍼센트를 가져간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선단체가 나머지 자산을 가져간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런 식으로 신탁이 설립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혜택을 누리느냐? 이 자체로 이 트러스트가 자선기관으로서의 면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이렇게 설립된 신탁에 뭐가 될까요? 내 자산, 앞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가격이 많이 오른 주식이라든가 부동산과 같이 이런 것들을 옮기게 되는 거죠. 이전하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가 마치고 나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산 이전을 하는 단계에서 이미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 공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러스트의 특성상 자선기관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 여기 옮기는 행위 역시 도네이션 디덕션을 받을 수 있는,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자산의 가치에서요, 기술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금액을 달러 투 달러로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내가 예를 들어 100을 이 트러스트에 옮긴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미래에 자선기관이 가져가는 금액은 100보다 작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현재 가치로 하는 걸 테니 마치 내가 일반 자선기관, 교회에 헌금 내는 또는 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 100불을 넣는 것과는 다른 어떤 디덕션을 받겠죠. 그러니 그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대체로 한 20-3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공제액이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그래 나의 당해 소득을 줄이는데 쓰고도 남는다라고 하면 남는 금액은요, 미래에 5년에 걸쳐 사용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신탁으로 자산이 옮겨졌는데 이 옮겨진 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자, 이 신탁이 자산의 소유권자이죠. 그러니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탁 자체가 자선단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즉 면세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요, 매년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인컴 인트레스트라고 말씀드렸죠. 트러스트가 어떻게 설립되는지에 따라 어떤 경우는 이제 픽스드 어마운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CRAT, 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자산의 일정한 퍼센트를 배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Charitable Remainder Unit Trust라고 하죠. CRUT라고 합니다. 대체로 거의 99% 또는 90% 이상을 일정한 퍼센트를 가져가는 크럿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5에서 12% 언저리에서 본인의 나이라던가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던가 IRS에 지정된 이자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라이프타임 동안에 투자를 잘 해서, 내가 물론 트러스티로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고용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자산 가치를 많이 높이게 되면 내가 매년 가져가는 그런 배당금도 역시 늘어나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트러스트의 장점으로 이제 여섯 번째 단계일 텐데요. 이렇게 옮겨진 자산, 예를 들어 내가 1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옮겼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옮겨졌을 때 도네이션 디덕션 받고요. 이걸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 비과세라고 했고요. 여기서 내가 혜택을 매년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여섯 번째일 텐데, 이 옮겨진 자산에 대해서는요, 에셋 프로텍션, 자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리스크들이 있죠.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요, 사업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내 재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CRT의 장점 중에 하나로서, 추가로서 이 신탁으로 이전된 자산, 그리고 이러한 신탁으로부터 받는 연간 소득은요, 이렇게 내가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경제적인 리스크, 이해관계자, 채권 보유자가 제기하는 그런 청구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그런 또 강력한 이점을 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CRT, 특히 CRU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100만 불의 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고민, 어떻게 해결되는 거죠? 양도세 걱정이 있었고요. 자산 보호도 걱정됐고요. 내가 이거 계속해서 투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 이제 은퇴하고 주식시장 나 보고 싶지도 않고요. 적어도 나 여행 다니고 싶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고 싶어요. 부동산이라면 마찬가지예요. 나 1031 계속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적어도 안정적인 은퇴 현금으로 이걸 컨버트 할 수 있다면, 전환할 수 있다면 난 기꺼이 할 텐데, 또 그러자니 과세가 걱정인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요, 좋은 일, 공익 목적의 어떤 활동에도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분이 트러스트, CRT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트러스트를 만들어서요, 자산을 옮기고 그리고 이걸 매각해서 다시 안정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걸 텐데요. 그럼으로써 1번 기부금 공제, 2번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비과세된 자금, 아까 100만 불이라고 하면요, 이걸 또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도요, 계속해서 비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정적인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자산 보호의 기능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향후에는요,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남는 자산은요, 자선기관에 옮김으로써 기부까지, 좋은 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얼티밋 베네피셔리로서의 자선기관을요, 사실은 내가 관리하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또는 도너 어드바이스 펀드라고 하는 이 금융기관이 대신 관리해주는 나의
어떤 그 자선 펀드를 지정해서요. 이러한 레거시를 대대로 이어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제 remainder interest가 남았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 자선단체, 그죠? 자선기관, 이걸 가져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왜?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인데 이 모든 현금 흐름을 이 내 가족들이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넘기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선기관도 좋은데. 그렇죠? 이런 상황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피처가 뭐냐면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입니다. 아일릿입니다. 물론 이것도 별도 영상으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생명보험 신탁을 만들어서요. 생명보험의 프리미엄을 내는 거예요. 생명보험의 프리미엄으로는 처음에 내가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내 자산을 옮겼을 때 도네이션 디덕션 20% 30% 받는다 그랬잖아요. 요 금액 그리고요 또 초기 몇 년도에 이 인컴 인슈런스 내가 받을 때 이 금액들을 가지고 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금액이냐, 내가 미래에 얼티밋 베네피셔리인 자선기관에게 가게 되는 그 금액에 얼추 맞는 그런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통해 결국 자선기관으로 내 사후에 이전되는 금액과 이 보험으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일치하도록 설정한다면 결국 자선기관에 이전하는 금액도 생기고 또 나는 그 해당 자산을 내 자식들에게 넘기는 그런 혜택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옮기는 것 역시도 상속세, 아일릿의 특성상,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의 특성상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CRT의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참 좋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제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던 합법적인 제도, IRS 관련 기관에서 완전히 인정받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다시 한번 CRT는요. 첫째, 자산 이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탁이 면세기관이므로 여기서 나오는 소득, 투자소득 모두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양도 이후에 그 금액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의 소득들 다 면세입니다. 그리고 셋째, 평생 동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보장되는 그러한 소득을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신탁 내의 자산 그리고 활동은 자산 보호를 보장받는다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머지 부분들 이 remainder interest로 자선기관에 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도요. 생명보험을 컴바인함으로써 마지막에 자선기관에 넘어가는 그 금액도 확보함과 동시에 그 해당 금액이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한 넘어가는 그런 구조화 작업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트러스트의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꼭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요. 은퇴를 이제 생각하는 분들로서 자산 가치가 상승한 이런 투자 자산, 부동산, 주식, 이런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걸 통해 향후에 매각을 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나는 하고 싶다라는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러기에는 기존의 어떤 제도들 1031이라던가 아니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계속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한 걸음 떨어지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CRT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몇 차례 다루었던 내용이고 또 찾아보시면요. 이 말씀드렸던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 숫자, 케이스에 적용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거든요. 댓글로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CRT에 대한 내용, 영상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특히 연말, 절세, last minute 플래닝으로서 꼭 프라이빗 파운데이션과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JCN 컴퍼니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좋은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영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별도 댓글로 제 의견 또 추가로 제공해드리면 좋을 그런 정보들 같이 추가해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